자,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재2 중학교 3학년 천재2 교과서 4과에 있는 표현, 문법, 그리고 본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표현으로 나온 거가 궁금한 점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제 내가 뭔가를 알고 싶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요런 동사가 우리가 wonder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 wonder가 원래 이제 경이로움이란 뜻인데,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 보는 거고 전혀 보지 못했던 거여서 더 알고 싶고 그런 것들을 경이로움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wonder이라고 이렇게 쓰면 이게 동사로 궁금해하다고, 얘에다가 뒤에다가 fool이라고 하는 접미사를 붙이면, 꼬릿말을 붙이면 이게 아름다운, 놀라운, 경이로운이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궁금하다라고 하는 뜻이 나오고요. 여기 뒤에 무엇이 궁금한지를 목적어로 써줄 때 우리가 접속사인 if나 whether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whether는 의문사이기도 한데요. 이 if와 whether이라고 하는 친구는 뒤에 주어 동사를 붙여주면 굉장히 특이한 친구가 되는데, 주어가 동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어가 뭐뭐 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다를 쏙 지우고 하는지 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닌지 가 궁금하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 만든 명사 덩어리를 이 뒤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I wonder if there's a bank around here. 저는 궁금한데 뭐가 궁금하냐면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죠, 그죠? 그래서 여기 주변에, 이곳 주변에 은행이 하나 있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I'm sorry, 미안해요, but we don't have one near here.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one이라고 하는 건 a bank를 이야기하죠, 그죠? 은행이 없어요, 여기 주변, 여기 가까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wonder 다음에 if나 whether를 쓰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슷한 표현으로 if 대신에 whether를 넣었고, I want to know 라고 하는 거 뒤에도 똑같이 우리가 if나 whether를 집어넣어서 이거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 라고 하는 표현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아이고, 이게 작아졌지? 그 다음에 whether이나 if를 사용해서 똑같이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I'm curious 라고 하는 친구는 뭐뭐가 궁금하다, 이렇게 curious가 궁금한, 호기심 많은 이란 뜻이죠. 그래서 다음에 보통은 뭐 의문사인 whether이나 if가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에 더하여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같은데요, wonder 뭐 뒤에 다 똑같은데 abou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도 돼요.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궁금하다 라고 얘기할 때는 about을 쓰되, 대신에 about이라고 하는 친구는 접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더해줘야겠죠. 주어 동사가 나오면 안 되고 명사만 나와야 됩니다. 동사가 절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죠. 예를 들어 I wonder he's late. 그가 늦는지 안 늦는지 궁금하다 라고 하면은 if나 whether이 들어가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I wonder high the mountain is 라고 하면은, 나는 여기서는 high라고 하는 형용사가 먼저 나왔고 얼마나 높은지니까 여기서는 if가 아니라 how라고 하는 친구를 집어넣어주면 되겠고, I am curious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니까 우리가 whether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어디에 라고 하는 표현이 필요하니까 where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의문사라고 하는 친구들이 whether 대신에 의문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whether은 yes인지 no인지가 궁금할 땐 whether이고, 내가 각각의 궁금한 정보가 다르면 우리가 when, where, why, how, what, who 라고 하는 친구를 써주면 됩니다. 단 의문사 다음에 반드시 주어 동사의 어순을 지켜줘야 돼요. 의문사 다음에 반드시 주어 동사의 어순이 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주어가 동사하는지 라고 하는 이런 명사를 의문사의 의미를 포함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what 뭐 찜닭 is 이렇게 하면 찜닭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what is 찜닭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거는 이제 찜닭이 뭐니? 라고 하는 의문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what 뒤에 지금 의문문의 형태가 나와버렸죠. 주어 동사가 아니라. 그죠? 요런 것들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는 도움을 제안하기인데요. 도움을 제안한다는 거면 내가 도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널 도와줄까? 라고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도움을 내가 주겠다고 물어보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예문에 Do you want me to play 바둑 with you? 이렇게 나왔어요. Do you want me to play 바둑 with you? 이렇게요. 그죠? That'd be great. Thank you.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은 do you want니까 너는 원하니 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want라고 하는 동사는 대부분 보면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는데 이 want 뒤에 갑자기 사람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넣으니까 얘가 나를 원하니 라고 하는 뜻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to 부정사가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want를 오형식으로 쓴 건데요. want 다음에 목적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넣어주는데 이 to 부정사를 우리가 목적 보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자, 이 to 부정사가 목적 보어라는 뜻은 뭐예요? 목적 보어가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건데 그러면 이 행동을요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want 목적어 누군가 어떤 대상 플러스 그 사람이 해야 하는 행동을 넣어주면 얘가 이 행동하기를 원하다 라고 이렇게 그 해석이 돼요. 그래서 보통 원한다 누가 뭐뭐 하기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다 목적어 자리에다 이제 me를 넣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친구가 이 me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서 목적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to play라고 하니까 이게 목적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해석을 해보면 너는 원하니 내가 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내가 바둑을 너와 함께 두기를 이렇게 하니까 내 생각엔 얘가 상대방이 바둑을 이제 뭐 도는 거를 좀 힘들어해서 같이 두자고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hat'd be great, thank you. 자, 여기서 the는요 여기서 the는 would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will be great이라고 하면 그것은 좋을 것이다 인데 would be great 하면 그거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thank you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도움을 제안하는 표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How may I help you? 하면은 어떻게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어떻게 표현이 들어갔고 Can I help you?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혹은 우리가 여기 대신에 can 대신에 may I help you? 라고 해도 요렇게도 많이 쓰죠. Can I give you a hand? 제가 당신에게 도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여기서 hand가 손이긴 하지만 손길이라고 하는 건 보통 도움의 손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도 똑같이 도움이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let me help you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이런 청유문이죠. 그죠? 자, 밑에 보니까 뭐 좋으면은 뭐 yes please 그죠? That would be great, thank you. That would be that would be lovely 뭐 이렇게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That's very kind of you. 자, 정말 친절하시네요라고 할 때 kind of you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Thank you 고마워요. No thanks, I'm fine. 아, 괜찮아요. 감사하지만 no thanks, I'm fine. 그죠? 근데 보통 no thanks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thank you but I'm fine.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겠죠. But I'm okay. 뭐 저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표현을 봤고, 자, do you think me to wake you up? 너는 원하니 내가 너를 깨워주기를 이렇게 됐으면 여기 당연히 want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거죠. Do you want me to clean your room? 이라고 이렇게 될 수 있겠고 Do you want me to take your bag? 내가 라고 하는 표현이 필요하니까 me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좀 배워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문을 잠깐 보자면 자, 첫 번째 대화문은 이렇게 됩니다. Welcome to the Tourist Information Office. 자, 투어리스트, 관광객 정보 오피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거 물어보면 되겠죠, 그죠?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까요? Hi, 안녕하세요. I wonder. 저는 궁금해요. 그 다음에 if가 나왔으니까 뭐인지 아닌지 궁금할 겁니다. If there is a tourist map of the town. 자, 그 마을에 관광 지도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대요. 그죠? Sure, 물론이죠. Is there a special place you're looking for? 자, is there이라고 하는 거는 there is를 거꾸로 뒤집은 거니까 있습니까? 라고 하는 뜻이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A special place. 그죠? 특별한 장소가. 근데 어떤 장소냐면 you are looking for. 당신이
갖고 있는 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지금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죠? 여기 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ich나 that이 생략된 거예요. 자, yes, I'd like to try some local food. 저는 I'd like to 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would like to죠. 그죠? would like to 라고 이렇게 쓰고, 이거는 원하다라고 하는 want to와 비슷한 표현이지만 훨씬 더 정중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몇몇 지역 음식들, 현지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시도해보고 싶다 이렇게 나왔어요. Then 그러면 go to 정선 market, 그러면 정선 시장으로 가세요. It opens every 5 days. 자, 그것은 엽니다. 근데 every 5 days니까 매 5일마다, and it's open today. 그리고 그것은 오늘 열어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open은 열다가 아니라 열린, 영업 중인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I'm so lucky. 난 너무나 운 좋다. How can I get there? 어떻게 제가 거기에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get 다음에 장소부사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보통 get 플러스 장소부사 혹은 get 플러스 뭐 to 장소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 get의 의미가 어디에 가다 이런 뜻이에요. 도착하다, 도달하다. 그죠? 제가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You can walk there. 너는 걸을 수 있어. 거기로. 그죠? It takes about 10 minutes. 한 10분 정도가 걸려요. 그죠? About 10 minutes. 그죠? 자, great. Will you mark the way on the map, please? 당신은 마크해 주실 수 있어요? 표시해 주실 수 있어요? The way on the map. 지도 위에다가 길을 표시해 줄 수 있나요? Please, 부디, 그죠? Sure, 물론이죠. Try 곤드레밥 when you get there. 곤드레밥을 시도해 보세요. 드셔보세요. When you get there. 당신이 거기 가신다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will 대신에 우리가 좀 더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뭐 would나 could 같은 친구를 넣어서 would you mark, could you mark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will과 비슷한 강도로 쓰시고 싶으면 can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Can you mark 이런 식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가 이제 안내원이고 여자가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죠? 그런 장면이었어요. 배경은 일단 information center가 되는, information office가 되는 거죠. tourist information office. 자, 2번 질문 한번 볼까요? Can I have the bill please? 그죠? 자, 여기서 bil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계산서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계산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에요.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Did you enjoy the meal? 그 식사는 즐거우셨나요? 라고 할 때 즐기셨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영어로는 It was great. 정말 멋졌어요. I liked the 곤드레밥 very much. 그죠? 나는 좋아했습니다. 곤드레밥을 매우 많이. 그죠? Thanks. 감사합니다. It's also good for your health. 그것은 또한 좋습니다. 무엇을 위해 좋나요?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Oh really? 정말요? Yes. 곤드레 is rich in vitamins A and C. 그죠? 그래서 곤드레는요, 풍부합니다. 어디서 풍부하냐면 비타민 A랑 C에서 풍부해요. 비타민 2개 나오니까 S 붙였어요. It also digests well. 그것은 또한 잘 소화가 됩니다. 자, digest는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소화하다, 두 번째 소화되다. 그죠? 두 개가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소화하다는 무엇을 소화하다고, 소화되다는 주어가 잘 소화가 되다기 때문에 얘를 수동태로 굳이 안 써도 우리가 이렇게 뒤에 목적어만 없다면 주어가 소화되다 라고 하는 느낌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Good. 좋아요. I wonder. 저는 궁금합니다. If I could buy some 곤드레 here. 제가 혹시나 곤드레를 약간 여기서 살 수 있을지, 그죠? 쿠드로 되게 약하게 물어봤죠. 조심스럽게. Sure, 물론이죠. Do you want me to give you the recipe for 곤드레밥? 당신은 원하십니까? 누가? 내가 어떤 행동하기를 to give, 주기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그죠? 그 레시피를 for 곤드레밥을 위한, 그죠? Yes, that'd be great. 그죠? 여기서 that'd be great. did는 우리가 would라고, would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레시피까지 주는 이런 친절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Can you help me with this milk? 당신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 밀크에 대해서, 그죠? Sure, what is it? 무엇입니까? 그것은 Read me the date, please. 날짜를 읽어주세요. 제발. 그죠? Oh, do you want me to tell you the best before date? 당신은
원하십니까? 제가 말해주기를. 근데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The best before the 유통기한을.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순서가 나온 거예요. Yes, I forgot my glasses. 아이고, 제가 잃어버렸어요. 깜빡했어요. 제 안경을요. Let me see. 어디 봅시다. You should drink it by June 7. 당신은 마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June 7까지. 여기서 지금 by가요. 언제까지라고 하는 제한 시간을 나타낼 때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That's too soon. 그거 너무 가까운데요. I wonder if there's one that lasts longer.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근데 원인데 여기 이거는 뭐 another milk가 되겠죠. 또 다른 우유인데 that 어떤 밀크냐면 자 얘를 파란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that lasts longer. 자 last라고 하는 동사가 우리가 주어가 지속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속되다라고 하는 친구가 s가 붙어 있죠. 그죠? 왜냐면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단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가. 아시겠죠? Wait, 기다려보세요. I found one. 제가 하나를 찾았네요. 그죠? This one is good until June 11th. 자, 이것은요. one이 여기서 것이니까 앞에 말한 그 우유니까 이것은 괜찮아요. is good 이라고 하면 좋다라는 뜻에서 좀 더 가서 그냥 괜찮다. until June 11. 그 6월 11일까지는 계속 괜찮다는 겁니다. Oh, I'll take that one. 제가 가져갈게요. 그것을. Thank you very much. 그죠? You're welcome.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끝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대화문 보니까 Excuse me, 실례합니다. I wonder if there's a bank around here. 이 주변에 은행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요. I'm sorry, but we don't have one near here.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near here 여기 이 주변 가까이에 we don't have one 가지고 있잖아요. 은행을 이렇게 나왔죠. 그죠? That's alright. Thanks. 그죠? 그거 괜찮아요. That's alright. 그죠? Thanks.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communicate 5 보니까 What's wrong, Grandpa? 뭐가 무슨 문제예요, Grandpa?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I'm bored. 아이고 나 심심하다. 이렇게 됐어요. Do you want me to play 바둑 with you? 할아버지랑 바둑 제가 두기를 원하시나요? 그죠? That'd be great. Thank you. 그죠? 이렇게 우리가 아까 봤던 표현이 나왔고요. I feel hungry. 저는 느껴요. 어떻다고 느껴요? 배고프다고 느껴요. feel이 감각동사니까 우리가 뒤에 형용사가 왔고요. I will make ramen for you. 그죠? 내가 너한테 나를 위해 라면을 만들어 줄게 이랬는데 I will make you ramen.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make가 우리가 만들어주다 라고 하는 뜻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바꿔 쓸 수 있다. How nice! 와, 얼마나 멋진지. 그죠? Do you want me to add an egg? 너는 원하니? 그죠? 내가 뭐 하기를? 더하기를. 에그를 그죠? 계란 하나를 좀 넣어주기를 원하니 that'd be great. 그거 진짜 좋겠네요. 그죠? 라면은 항상 계란을 넣는 친구와 안 넣는 친구로 나뉘어지죠. 그죠? 저는 넣어 먹습니다. 자, Dad, look at that cute bag. 자, 저 귀여운 가방 좀 보세요. I wonder how much it is. 자, 얼마인지라고 할 때 how much is it이 아니라 it is가 됐죠? 여기다가 순서주의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순서주의. 그죠? 자, why don't we go in and check? why don't we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go in 해서 check 확인해 보는 건 어때? Really? Thanks, Dad. 저 감사합니다, 아빠. I didn't say I will buy it for you. We're just asking the price. Of course. 그죠? 나는 말하지 않았어. 뭐라고 말하지 않았냐면 I will buy it for you. 내가 너에게 너를 위해 그걸 사겠다고. 그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I will 그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We are just asking the price. 우리는 그냥 가격을 물어보기만 할 거야. 이렇게 나왔어요. Of course, 물론이죠. 그죠? 하지만 보통 이제 딸이 땡깡을 부리면 아버지는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는 딸을 이기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문을 좀 봤죠. 자, 이 대화문들의 흐름이 중요하니까 흐름 잘 봐두시고 비슷한 표현으로 뭘 쓸 수 있는지를 머릿속에 굴리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문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법은 관계부사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자, 관계부사는요, 이거는 우리가 관계대명사와 비슷하게 얘는 이제 형용사를 만들어 보자 이죠. 형용사, 그죠? 긴 형용사를 만들어 보자. 이게 관계부사이고요. 자, 관계대명사하고 개념은 비슷한데 이 관계대명사와 꾸미는 방식이, 그러니까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의 자체가 다른데 얘는 대명사가 아니라 부사죠. 자, 관계대명사는요,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는 보통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요, 내가 꾸미고자 하는 대상이 내가 꾸미고자 하는 대상이 보통 어떤 행동을 하는 동사의 주어로서 꾸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춤을 추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춤을 추는 이라고 하는 행동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예요. 사람들이 이 춤을 춘다라고 하는 동사에 우리가 보통 people who are dancing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who 뒤에 주어 자리가 비어 있죠. 그죠? 그리고 목적격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좋아하는 그 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the book which I like 라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이 like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죠. 그죠? 요 목적어 자리에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내가 좋아하는 그 책이라고 하면 the book which I like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목적어 자리에 바로 이 the book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목적어로서 꾸밈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내가 꾸미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가 요리사인 그 소년이라고 얘기하면, 자, the boy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냐면 whose mom is a cook 이렇게 보통 꾸밈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년은 소년인데 그 소년의 어머니가 요리사인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용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가로치는 이 부분들 파란색으로 쳐드릴게요. 자, 요 가로치는 이 부분들이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관계 대명사였죠. 자, 관계 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계 부사는요, 라고 하는 건 내가 꾸미는 대상이요, 어떤 행동을 하는 주어거나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내가 꾸미는 대상이 어떤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이거나 이유나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이런 행동의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부사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동사의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그림에서 우리가 문장을 말할 때 보통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 주인공이 있고 이 주인공이 하는 행동이 있고 이 행동을 당하는 물체가 있어요. 보통 이 한 장면을 설명하는데, 그리고 이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제 일어나는지라고 하는 이 주인공과 행동과 목적어 혹은 뭐 보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둘러싼 이런 테두리들이 있습니다. 이 테두리를 우리가 부사라고 하고, 우리가 만약에 관계 부사를 사용한다는 건 어떠한 장소, 보통 이런 다 배경 정보들이 다 장소거나 시간, 이유, 뭐 목적,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서 꾸밈을 받는다는 건데, 자, 이거를 제가 이제 관계부사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자, when, where, why, how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꾸미는데, 자, 이 친구들이 의문사잖아요. 이 친구들이 의문사임과 동시에 명사의 뒤에 쓰여서 마치 형용사처럼 이렇게 꾸밈을 해주는 기다란 형용사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접속사로서, 관계부사라는 접속사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가 뭐가 다른지,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관계부사의 느낌을 잡아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The park 라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 동네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공원은요,
the park는요, 내가 좋아하는 공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크가 내가 좋아하는 공원이라면 이 공원은요, 잘 보면 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행동을 당하는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 좋아한다라는 행동을 하는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관계부사를 써야 합니다. 자, 근데 자, 만약에 이 공원이 내가 내가 그녀를 만났던 공원이라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안합니다. 자, 요거를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이 꾸밈을 받는 이 공원은요, 자, 보세요.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행동이 여기 동사가 있죠. 근데 이 동사가요, 내가 공원을 만났나요? 아니죠. 그녀를 만났죠. 누가 만났죠? 내가 만났죠. 자, 그러면은 이 공원은요, 만났다라고 하는 행동의 목적어나 주어,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공원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공원은 그 공원 안에서 만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장소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원이 대상으로서 어떤 동사의 목적어나 주어라는 대상으로서의 공원이 아니라 이 공원은요, 배경으로서 그 공원 안에서 그녀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영어로 바꾸면 the park which I like 라고 이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를 영어로 바꾸면 the park which I met her in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관계대명사를 그냥 쓰면. 자, 그렇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문장 자체가 I met her in the park라는 거고, 여기서 이 the park라고 하는 요 명사 대신에 내가 위치를 넣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위치가 됐는데, 자, 여러분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우리가 부사라고 하죠. 그래서 the park를 그냥 혼자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장소이니까 얘 전체를 where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the park where I met her 이라고 해주고, 신기하게 이 in이라고 하는 친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in은 어디로 갔느냐? 바로 이 where 안으로 which와 함께 빨려 들어간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를 또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당연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를 만약에 얘만 park라고 하는 명사만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꿨을 경우엔 그 앞에 in이라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같이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the park in which I met her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where이라고 하는 친구와 이 in which라고 하는 친구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고, which만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where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나타내는 걸로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만들었을 때 이게 항상 in이치로만 바뀌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the stage where I danced with my team. 자, 내 팀과 함께 댄스를 했던 스테이지입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지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스테이지 안에서 춤춥니까? 위에서 춤춥니까? 위에서 춤추죠. 무대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요, 원래 문장 자체가 I danced with my team on the stage라고 하는 이런 부사를 써주게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on the stage라고 하는 게 on which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이 where이라고 하는 친구는 엄밀히 얘기하면 on which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장소의 특성에 따라서 on이 될 수도 있고 in이 될 수도 있고 뭐 under가 될 수도 있고 to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I go to school. 그 학교에 다닙니다. 그러면 내가 다니는 학교라고 그러면 the school which I go to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to라고 하는 전치사랑 어쨌든 얘가 장소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which와 함께 섞어서 써주면 the school where I go 라고 하는 요런 형용사도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where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on which가 아니라 in which도 아니고 to which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에 알맞는 동사와 요 사이에 알맞는 전치사를 얘가 포함해서 같이 끌고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계부사를 쓰는 편리함을 알 수 있죠. 바로 무엇이냐? 전치사에 대한 고민을 안 해도 된답니다. 장소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치사에 대한 고민을 안 해도 된다. 이게 관계부사의 굉장히 편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시간도 한번 같이 볼까요? 예를 들어 The day when I met her 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녀를 만났던 날입니다. 그러면 이 날은 내가 이 날을 만난 것도 아니고 이 날이 그녀를 만난 것도 아니고 즉 이 meet이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도 목적어도 아닙니다. 그러면 얘가 배경이 되기 때문에 whe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날에 만난 거니까 그날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day라고 하는 건요 보통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서 그날에라고 하죠. 그럼 얘는 on which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바꾸면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the year이라고 해봅시다. when I met her 내가 그녀를 만났던 연도 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보통 year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해라고 할 때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그 연도를 이렇게 이야기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이 when은 in which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명사에 따라서 그리고 동사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이 전치사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조건 뭐 where이 나왔다고 해서 in which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특히 시간에 관련된 요 관계부사 표현에서는 우리가 요 친구 앞에 나와 있는 이 친구가 무슨 전치사와 어울리는지만 기억하시면 얘가 어떠한 식으로 어떤 관계대명사로 바뀔 때 무슨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지를 좀 더 빠르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뜻이고 그래서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렇게 시간과 장소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방법이라고 하는 요런 친구들을 꾸며주는 그런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들이 바로 그런 설명인데요. 자, 관계부사가 when이라고 하는 친구는 내가 꾸며주는 대상이 시간일 때 보통 그 시간에 그 해당 시간 날짜 그 해당 날짜나 연도 혹은 뭐 어떤 순간 그런 순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뒤에서 하고 있었겠죠. 그 안에서 그죠? 그 시간적 배경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이 내가 뭐 했던 시간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when을 쓰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where를 쓰고 자 why 같은 경우는 이유인데요. 이유 뒤에 why를 써 the reason이라고 하는 단어에 why를 써주고 그 다음에 방법은 우리가 how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재밌는 건 뭐냐면 the reason이라고 why는요 항상 선행사가 the reason일 수밖에 없어요.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the way와 how는 이 친구는 way가 방법이고 how도 방법이라 얘가 비슷한 단어라서 거의 같은 단어라서 얘는 같이 쓰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쓰게 된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My mom told me how I bake some cookies.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선생님 저번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명사 아닌가요? 맞아요. 이 how가 방법이라고 하는 명사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다가 the way라고 하는 명사를 굳이 안 집어넣어줘도 얘 자체가 의문사절로서 또 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쿠키들을 구울 수 있는지를 말해줬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how 대신에 the way를 썼다. 그러면 the way 뒤에 그냥 주어 동사를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똑같죠? how랑 the way랑. 대신에 the way랑 how를 같이 쓰면 이런 식으로 절대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he way 대신에 the way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접속사를 넣어주고 싶다면 how는 못 넣어주지만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넣어줘도 상관없고 관계대명사로서 우리가 보통 the way는 in이라는 전치사랑 같이 써서 그러한 방법으로 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the way 뒤에는 in which 밖에 못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why라고 하는 건요, 이유는요, 항상 그러한 이유로라고 하면 우리가 for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for이 원래 의미가, 이 for이라고 하는 친구의 의미가 원래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원인을 나타내요. 그래서 원래 여기 보시면 I bought this cake for you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대부분 이거를 너를 위해 이 케이크를 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for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냥 이유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뜻이라, 내가 이 케이크를 산 행동, 샀다는 이 행동을 어떤 이유로 했냐면 너라는 이유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고 너를 위해서 샀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누구누구를 위해라고 번역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for이 가지고 있는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행동의 이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why라고 하는 친구는, 이 why라고 하는 관계부사는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때 항상 늘 for each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건 사실 when과 where, 이 두 친구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는요, 여기다 이제 제가 써드릴 텐데, 관계부사는 늘 생략이 가능합니다. 관계부사 자체를 늘 생략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관계부사나 관계부사 앞에 여기 나와 있는 time, place, reason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나와 있다면 우리는 관계부사 그 선행사 자체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선행사가 일반적인 time 그리고 place 그 다음에 reason 이라고 하는 요런 단어일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생략을 가능합니다. 누굴 생략하냐면 선행사를 생략해요. 선행사라고 하는 거는 관계부사의 꾸밈을 받는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이 time이라고 하는 의미가 결국 누구의 의미냐면 when의 의미고요. place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where이고 reason의 의미가 why이기 때문에 우리가 time이라고 하는 친구를 써주지 않아도 when만 써줘도 우리가 얘를 마치 명사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 명사절로 쓸 수 있어요. 제가 의문사는 명사절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그죠? 그래서 표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time을 생략해줘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I remember the time when you came to me. 나는 기억해. 네가 나에게 왔던 그 시간을 그때를 기억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그때라고 하는 이 time을 지워서 I remember when you came to me 라고 하면 우리가 remember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인 time이 지워졌지만, 때가 지워졌지만 대신에 이 when이라고 하는 친구가 명사절로 인식이 되면서 네가 나에게 언제 왔었는지 혹은 네가 나에게 왔었던 때를 기억한다 라고 하는 명사절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행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when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where도 같은 의미에서 마찬가지고 why도 같은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시겠죠? 단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둘 중 하나만 생략을 해야 됩니다. 둘 다 생략하면 난리 나요. 아시겠죠? I remember the time도 생략하고 when도 생략하면 I remember you came to me 라고 한다면 이거는 언제 네가 나한테 왔는지란 뜻이랑 전혀 달라져서 나는 기억한다. 네가 나에게 왔던 것을, 그죠? 이렇게 왔던 것을이라고 하는 사실이 돼버립니다. 언제 왔는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얘를 지우던가 아니면 얘를 지우던가. 아시겠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단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I remember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뒤에다가 the birthday, 그 생일을, 그죠? When you gave me a teddy bear as a gift. 이런 식으로 나는 그 생일을 기억하는데 그 생일이 언제냐면 네가 나에게 테디베어를 선물로써 준 생일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게 때라는 느낌, when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느낌인 때라는 느낌이 아니라 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명사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생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들이 관계 부사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Friday evening is the time when my family likes to go for a walk. 자, Friday evening은요,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냐면 나의 가족이 산책하러 가기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게 그 시간입니까? 아니요. 산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좋아합니까? 이것도 아니죠. 주어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에 라고 하는 at the time이라고 하는 그 at이라고 하는 친구를 같이 써줘야 하는 겁니다. 자, Lake Park is the place where my family likes to go for a walk. 자, Lake Park는요, 장소래요. 어떤 장소냐면 my family likes to go for a walk. 우리 가족이 그 뭐냐 산책을 하러 가기를 좋아하는 장소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when과 like라고 하는 동사를 봤을 때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건 산책을 간다는 행위지 그 장소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 그 장소가 산책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 말도 안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한테 될 수 없으니까 부사적인 정보가 되면서 이 장소로 이라고 되니까 뭐 to the place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산책하러 가기 좋은 곳이니까 to the place라고 했고 뭐 in the place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관계 부사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으로 보실 문법은 접속사 if와 접속사 whether인데요. 선생님, if는 제가 알고 있어요. 만약이라고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으로 쓰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부사로 쓸 때이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쓰고자 하는 이 if는요, 일반적인 부사가 아니라 명사 용법이에요. 우리 아까 wonder에서 보셨듯이, 아까 다 설명을 해놨긴 한데, 얘가 if나 whether이 뒤에 주어 동사를 받으면 플러스 주어 동사 플러스 무언가 완벽한 문장을 받으면 얘가 하나의 뭐가 되냐면 긴 명사가 됩니다. 긴 명사 한 개가 돼요. 근데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자, if와 whether은요 그 뜻이 거의 같아서 그냥 같은 접속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근데 얘네가 쓸 수 있는 위치가 조금 달라요. 자, 일단 우리가 문장에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보면 우리가 동사의 앞과 뒤 그리고 전치사의 뭐 뒤 이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어와 목적어 혹은 여기에 우리가 보어라고 이렇게 쓰는데, 자, 여기가 우리가 문장에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물론 전치사 뒤에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걸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그러죠. 그죠?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같은 목적어니까 같이 비교를 해보면, 자, 우리가 if 선생님이 if하고 whether이라고 하는 친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뜻은 같아요. 뜻은 같은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쌤이 이렇게 표를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들도 표를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whether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얘가 원래는 이렇게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쓰는 가장 정통적인 정통적인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로 만드는 명사 덩어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도 되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도 되고 보어 자리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if로 만든 친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통 문장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부사로서 그 부사라고 하는데 걔랑 헷갈려요. 그래서 얘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 즉 동사, 일반 동사의 뒤에는요 정말 잘 들어갑니다. 정말 잘 들어가고, 보어는 세모라고 할게요. 사실 거의 안 써요. 예, if보다는 만약에 굳이 보어에 들어가야 한다면 얘가 이제 whether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보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뭐냐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요런 설명을 달고 나오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the problem is 이런 식으로 문제는, 그 문제는 가장 뭐 중요한 핵심은, 그죠? whether it is true, 그죠? whether
the story is true. 이런 식으로 자 문제는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우리가 여기다 if를 넣어도 그렇게 사실 근데 좀 이상해요 느낌이.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굳이 왜 여기 if를 쓰지? 그냥 whether를 써주는 게 더 좋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통은 whether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모를 쳐놓은 거예요. 거의 잘 안 씀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요거 이외에 또 재미난 특징들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이 whether과 if로 만드는 명사는요 뒤에 or not이라고 하는 친구를 붙여서 인지 아닌지 라고 하는 요런 정보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 or not의 위치가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if 접속사 플러스 or not 바로 뒤에 오거나 아니면 접속사 하고 쭉 다 쓰고 그 접속사의 마지막에 or not이 오거나 자 이 두 가지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접속사 플러스 or not은 whether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 다 쓰고 whether 쓰고 쭉 가다가 or not 이것도 쓸 수 있어요. 근데 if는 이 if라는 접속사 뒤에 if 다음에 or not이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if를 쓰고서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뭔가 얘기해주다 마지막에 or not으로 쓰는 거 이거는 if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f는 제약이 좀 많고 whether는 제약이 전혀 없는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요 두 친구가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데 I wonder if or not he will come. 자 나는 궁금하다 그가 올지 안 올지에서 지금 if 뒤에 or not이 나왔죠. 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맞는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I wonder whether or not he will come 이라고 바꿔주면 이 문장은 옳게 되고요. 아니면 I wonder if he will come or not 이렇게 얘기해줘도 우리가 맞게 되고요. 그리고 I wonder whether he will come or not 이라고 얘기해줘도 이 문장도 옳은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if 뒤에 바로 오는 or not은 안 되지만 whether or not은 괜찮고요. if 다음에 써줄 걸 다 써주고 마지막에 or not을 써주는 것도 괜찮고요. whether를 써주고 맨 끝에 or not을 써줘도 괜찮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if or not은 절대 안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if or not.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통 wonder이라고 하는 요런 동사를 많이 쓰는데 if라는 명사는 그래서 나는 궁금해 인지 아닌지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보통 써서 wonder이랑 한 세트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can you tell me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If they speak Chinese 그들이 중국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죠? 중국어를 말할 줄 아는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닌지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or not을 쓸 수 있는데 whether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나 맨 끝에 올 수 있지만 if절의 경우에는 바로 뒤에 올 수 있다는 말은 없고 맨 끝에만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고요. 그 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if는 절대로 명사일 수가 없죠. 왜냐면 이 문장의 동사인 can become의 앞에 주어가 버젓이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become은 보통 여기 뒤에 형용사를 넣어서 지금 여기서 형용사를 넣어서 보어까지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if가 처음에 나왔다는 건 얘가 명사로 쓰인다면 주어로 쓰이겠다는 건데 일단 먼저 if로 만든 덩어리는 주어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부사고요. 그리고 주어가 이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We have to decide. 우리는 결정해야만 해. 우리가 호텔에 이 호텔에 머물 것인지 아닌지를 자 if를 넣어주거나 whether를 넣어줘도 되겠죠. 나는 알고 싶다. know라는 동사 뒤에 있으니까 if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please tell me. 나한테 말해주세요. if or not. 자 if를 쓸라 했는데 or not이 바로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는 if가 아니라 whether를 써줘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if라 whether로 만든 if를 명사로 쓰는 방법, 그리고 whether이라고 하는 친구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문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슬슬 넘어가 볼까요? 이 파트의 마지막인 본문입니다. 자,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펜 준비되셨나요? 자, 같이 한번 본문을 쭉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Lea's Travel Story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아의 여행 이야기라고 나왔죠. 자, I'm Leah. 난 레아다. I've been writing a travel blog since I was 18.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다. 하고 있다. 자, 근데 쓰고 있는데 travel blog니까 여행 블로그를 쓰고 있다는 거죠. Since I was 18. 자, since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since는 접속사로도 쓸 수 있으니까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니까 내가 18살이었던 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I go places. 나는 가요. 그죠? 여러 군데를 가요. 그리고 and share. 공유합니다. 자, 동사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내가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거죠. My experiences를 공유해요. 내 경험들을 with my readers. 그죠? 나의 독자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 with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이 share이라고 하는 친구랑 같이 쓰여요. 보통. 그죠? 이것을 누구와 공유하다 이렇게요. 그죠? 자, must visit markets around the world. 자, must visit. 우리가 must라고 하는 친구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요. visit은 동사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짝대기를 그어서 이어주게 되면 얘가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must have라고 이렇게 쓰면은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그 must have items 이렇게 뭐 쓰기도 하거든요. 반드시 방문해야만 하는 시장들입니다. 세계에 있는. 그죠? Visiting markets is a good way to learn about the culture of a country. 자, 막 시장들을 방문하는 것은 얘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기 때문에 우리가 markets와 상관없이 is가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 배울 좋은 방법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Culture of a country. 한 나라의 그 문화에 대해서 배울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Markets are places. 자, 시장은 장소들입니다. 어떤 장소들이냐면 where you can meet people, learn history and taste local food 할 수 있는 장소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 장소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learn history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aste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병렬 구조죠. 그죠? 그 지역적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I wonder. 나는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한지 한번 볼까요? Whether there is any better way to discover another culture. 자, 저는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떠한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그죠? 근데 뭐 하는 방법이냐면 또 다른 문화를 발견하는 어떠한 좀 더 좋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자, 밑에 보니까 Grand Bazaar, Turkey 이렇게 돼 있어요. 바자르라고 하면 바자회, 그죠? 뭐 그냥 뭐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Turkey is a country where East meets West. 자, 터키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안에서 동양과 서양이 만난대요. 만나는 국가래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굳이 바꾸자면 in which라고 바꿔줄 수가 있죠. 왜냐면 보통 country는 in the country라고 하니까 in which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so it has a long tradition of trade. 그것은 가지고 있어요. 긴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의 전통이냐면 교역의 전통. trade는 우리가 거래니까 거래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It is a natural place for large markets like the Grand Bazaar. 그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장소입니다. 무엇을 위한 자연스러운 장소냐면요. 큰 시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장소예요. 근데 뭐와 같은? 그랜드 바자와 같은. 그죠? 자, the market was built in 1455. 자, in Istanbul. 자, 그 마켓은 지어졌어요.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왔죠. 언제 지어졌냐면 1455년에 지어졌어요. 이스탄불에. 그죠? Back then 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때에는 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부사 표현입니다. 자, 그때에는 the market had two big buildings. 자, 그 시장이요. 가지고 있었어요. 두 개의 큰 빌딩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people traded goods like cloth and gold there. 그죠? 사람들이 거래했습니다. 굿즈가 우리가 상품이란 뜻이죠.
그죠? 어떤 상품이냐면 뭐와 같은 상품이냐면 cloth는 옷이 아니라 옷감이에요. 옷감, 직물. 여기다가 es를 붙여야 옷이 되거든요. 옷감과 그 금 같은 상품들이죠. 그걸 어디에서? 거기에서. 그죠? 이렇게 네, 됐고요. Today the Grand Bazaar is much bigger. 자, 그 그랜드 바자라고 하는 요 시장은요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much가 형용사, 비교급 형용사를 우리가 수식해 줄 수 있죠. 같은 친구들이 even, still, far, a lot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단 very는 꾸밀 수 없죠. 그죠? 그리고 it is the largest covered market in the world. 그죠? 자, 그리고 그것이요 가장 큰 covered market이래요. 그러면 덮여 있는 시장이니까 시장이 덮여 있다는 거 위에 지붕이 있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지붕이 있는 시장입니다. In the world 세계에서 그죠? 자, it has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64 streets니까 64개의 거리를 가지고 있고 and more than 4,000 shops under one roof. 그리고 4,000개 이상의 more than이라고 하면 뭐 이상이니까 4,000개 이상의 가게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가지고 있어요? Under one roof. 한 지붕 아래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The market attracts over 250,000 visitors every day. 그래서 그 시장이요 attract 한다 그러면 우리가 끌어오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끌어오다 over이니까 얼마 이상? 25만 명 이상의 그 방문객들을 매일 끌어온다고 합니다. You can buy almost any imaginable item there. 당신은 살 수 있어요. 거의 어떠한 그 상상 가능한 물건, 아이템 물건이거든요. 을 이든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there 거기서. 그죠? extra tip 나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꿀팁이 뭐가 있냐면 ask shop owners. 자, 물어보세요. 그 shop owner라고 하면 가게 주인들한테 자, 무엇을 물어보라고 하냐면 if they carry nazar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이렇게 됐죠. 근데 얘가 뭔지를 우리가 뒤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A traditional Turkish symbol for good luck. 그죠? 자, 전통적인 터키의 터키시라 그러면은 터키의라는 형용사거든요. 터키의 그 심볼이라고 하면 상징이죠. For good luck. 무엇을 위한 상징이냐면 행운을 위한 상징이죠. 그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샵 오너에게 물어봐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가 목적어 1 누구에게가 되는 거고 이 뒤에 있는 이 긴 명사 덩어리가 무엇을 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also 만약에 If you want a nice snack. 만약 여기서 if는 우리가 위에 거와 전혀 다르게 얘는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리고 쉼표가 나왔죠. 부사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죠. 만약에 좋은 간식을 원한다면 네가 make sure 확실히 꼭 해라. 뭘 하냐면 to 부정사하는 걸 try, 로꿈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해보는 걸 꼭 해라. 그죠? 근데 이 로꿈이 뭔지를 또 설명해 주죠. A traditional Turkish candy. 이게 전통적인 터키의 캔디, 사탕이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담노엔 사두악 플로팅 마켓 타일랜드. 그죠? 이렇게 됐어요. 담노안 사두악 플로팅 마켓. 자, 플로팅이라고 하면 플로트가요 둥둥 떠다니다라는 뜻이에요. 플로트 떠다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 플로팅 마켓이니까 이제 떠다니는 시장이겠죠. 내 생각에 수상 시장인 것 같습니다. 타일랜드에 있는. 그죠? In the past 과거에 Thai people traded goods on rivers. 자, 태국 사람들은요 타이라 그러면요 이게 그 태국의라고 하는 형용사거든요. 태국 사람들은요 거래했었습니다. 상품들을 어디에서? 강 위에서 이렇게 거래를 했대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This was the beginning of floating markets in Thailand. 이것이 그죠? 앞문장 전체가 바로 뭐였습니까? 시작이었어요. 무엇이 시작이냐면 수산시장들의 시작이었습니다. 타일랜드 안에 있는. 그죠? With better road transportation. 자, 더 나은 그 육지 도로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이거든요. 수송을 가지고. 그죠? 그거와 함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과 함께 많은 floating markets가 disappeared 했어요. 사라졌어요. 그죠? Since the late 1960s. 자, 1960년대겠죠. 60년대 후반, late니까 후반이겠죠. early가 들어가면 초반이 됩니다. 이후로, since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However, some of them have come back. 그것들 중에 몇몇이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since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have pp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and kept the tradition alive. 그리고 자, 이 kept가요. 자, 이 kept가 지금 have 뒤에 있는 이 come과 이 kept가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이 have에 걸려서 현재 완료 시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 중에 몇몇이 돌아온 상태고 그 전통을 살아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살아있다는 거니까 존속시키는 거죠. 그죠? 오늘날 today one of the most popular floating markets is Damnoen Saduak Floating Market. 그죠? 오늘날 가장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나왔죠? 여기에 S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주고 별표 쳐주세요. 이거 여러 개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가장 유명한 수상시장들 중에 하나는, 그리고 동사가 보니까 is가 나왔죠. 왜냐하면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one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거이다 라고 나왔어요. It is always crowded with tourists from all over the world. 자, 그것은 항상 어떻대요? crowded, 분빈돼요. crowded가 분비는 이란 형용사예요. 근데 무엇으로 분비냐면 with tourists, 관광객들로 분빈답니다. 근데 from all over the world니까 전 세계로부터 온이라고 하는 친구죠. 그죠? You can buy, 당신은 살 수 있어요. Local food, 현지 음식들을, 그리고 traditional gift items, 전통적인 선물 품목들을, 그죠? Directly,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직접. From boats, 배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extra 팁을 좀 볼까요? I wonder, 나는 궁금합니다. If you have ever had a meal on water. 네가 have ever had니까 여기서는 이 had는 먹다라는 뜻의 have를 우리가 pp화 시킨 거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경험이 된 거예요. 왜냐면 여기 ever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 ever은 have pp와 같이 쓰면 보통 한 번이라도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번이라도 a meal, 식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죠? 어디서? on water, 물에서, 이렇게 됩니다. If not, 만약 그렇지 않다면, if you haven't had a meal on water 이라고 하는 걸 줄여서 if not, 그렇지 않다면 try noodles like pad thai. 그죠? 시도해보세요. noodles, 팟타이와 같은 그 누들이라고 하면 이제 면류죠. 그죠? 면 음식을 우리가 누들이라고 합니다. 면류를 시도해 보세요. The sellers will cook them on their boat. 자, 그 파는 사람들이요, 그것들을 요리할 겁니다. 어디서? on their boats에서. 그리고 and pass them to you. 그리고 건네줄 겁니다. 자, pass가 똑같이 이 will에 걸리기 때문에 건네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and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너에게, 그죠? 건네줄 거예요. With a long fishing pole 이라고 되어 있어요. 긴 낚싯대로, 그죠? 폴이 막대기니까 fishing pole이니까 낚시하는 대 막대기죠. 낚싯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가지고 너에게 이렇게 전해줄 거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자, Aalsmeer Flower Market, the Netherlands. 그죠? 알스메이르라고 있네요. 메이르. 그죠? The Netherlands means lowlands. 그죠? 자, 네덜란드는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낮은 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As the name suggests. 자, 그 이름이 암시하는 것, 보여주는 것처럼.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파란색으로 해야 돼요. 보여주는 것처럼. 이게 뭐뭐처럼이란 뜻이거든요. About 70% of the country sits below sea level. 자, 대략 70%, 그 국가의 70%가 sits, 앉아 있어요. 존재해요. 그죠? 어디에 존재하냐면 below sea level, 해수면 아래에 존재를 합니다. 그죠? Thus, 그러므로 the Dutch built up the land. 그 네덜란드 사람들, Dutch라고 하면 이게 네덜란드의라고 하는 말이나 혹은 네덜란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땅을 지었어요. 그죠? built up이니까 지어 올렸어요. And one effective way to use it was to grow flowers and sell them. 자,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 그것을 사용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to grow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꽃들을, 그리고 그들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to 부정사가 지금 명사로 쓰였는데 하나, 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에 걸리기 때문에 파는 것, 그것들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to 부정사에 걸고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it is no surprise. 자, therefore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부사기 때문에 부사를 이렇게 제외하고 보게 되면, 자, it is no surprise가 뭐입니다? 전혀 놀랍지 않다는 거죠. 그죠?
자, no surprise. 근데 뭐가 놀랍지 않냐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놀랍지 않다는 거라서 이 it은 가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대절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진짜 주어라고 진주어라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가 놀랍지 않은지 한번 보니까 The country has the largest flower market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큰 꽃시장을 그 나라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별로 놀랍지 않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알스메 이거 뭐였죠? 이름이 알스메이르 flower market입니다. The building where the market is housed is bigger than 120 soccer field. 자, 그 빌딩인데 그 빌딩이 어떤 빌딩이냐면 그 마켓이 하우스 되어 있는 들어서 있는 그죠? 그 빌딩은 그러니까 우리가 in the building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in which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죠. in which 그죠? 이게 빨간색으로 더 큽니다. 뭐보다 더 크냐면 120개의 축구장들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보니까 The market is busy. 마켓은 바빠요. 뭘로 바쁘냐면 with thousands of flower-filled carts. 자, flower filled니까 이거를 우리가 형용사로 한 단어로 형용사로 꽃으로 채워진 카트들의 수천 개의 꽃으로 채워진 카트들로 붐빕니다. 아주 북적거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y are moved mostly by electric powered trucks. 그죠? 그것들은 보통 이동이 됩니다. 그죠? 움직이짐 당합니다. mostly 대부분 무엇에 의해서 electric powered니까 전기로 동력이 공급되는 트럭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Every day 매일 around 20 million flowers are traded. 자, 2천만 개, 약 2천만 개 정도의 꽃들이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shipped 됩니다. 자, 이 shipped가 R에 걸려 있기 때문에 수동태로 배송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To all corners of the world. 자, 전 세계 모든 구석구석으로 라고 이렇게 to 뒤에 all corners of the world가 나왔죠. 자, 어떤 엑스트라 팁인지 볼까요? You may wonder. 너는 궁금해할지도 몰라. 뭘 궁금해하는지. Whether you can buy just a few flowers at the market. 자, 네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그저 a few flowers 그러니까 몇 송이 장미 그러니까 많이 사지 말고 몇 송이 꽃들만 그 시장에서 살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Sadly 슬프게도 you cannot 너는 할 수 없어. 하지만 but you can see 너는 볼 수 있어. How wholesale flower trading works. 자, 어떻게 wholesale flower trading이니까 도매 꽃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작동을 하는지 여기서 work 작동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게 작동을 하는지 이루어지는지를 너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how로 지금 명사절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요 how 대신에 여기다가 the way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how를 빼고 the way wholesale flower trading works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괜찮아요. 아까 제가 말했죠. how로 만들어낸 명사는 이 대신에 the way를 넣어도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the way in which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계부사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지문이 나왔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설명을 했고 각각이 이제 그랜드 바자르이라고 하는 터키에 있는 것과 남노안 사두악 플로팅 마켓이라고 하는 태국에 있는 수상시장과 그 다음에 알스메이르 플라워 마켓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에 있는 꽃시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네요. 그죠? 그래서 각각이 무엇을 팔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숙지하시고 적어도 내용 파악 문제만큼은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 Bye guys.